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위기에 몰리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의리, 충성, 조직을 강조하고 온갖 멋있는 척을 다하던 자들은 누구보다 빨리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을 내팽개치고 저 혼자 살려고 명령을 수행했던 자들은 죽거나 말거나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모두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란수계인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국방부 장관, 각 부대의 지휘관으로 어깨에 별을 달고 거들먹거리던 자들은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부인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믿으며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믿고 명령에 따라 반란을 수행한 자들에게는 내 지능을 탓하라는 비웃음만 날릴 뿐입니다. 빙산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모습이 아니듯 반란 세력의 실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2024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 구속된 반란수계는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미디어의 조명은 받지 않으면서 수면 아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숨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진정한 반란수계를 체포하기 전에는 12.3 국가 반란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밑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경제 데이터는 거의 모두 시계열 자료입니다. 시계열 자료라는 것은 시간을 바탕으로 시간별, 일별, 월별, 분기별, 연도별, 시간의 변화,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측정된 GDP, 경상수지, 소비자 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금리, 부동산, 환율 등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시계열 자료의 분석 목적은 시계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따른 전반적인 영향과 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모형을 개발하여 미래에 나타날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형을 통한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은 지금도 여러 경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산출하거나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산출 등 여러 분야에 모형 분석이 쓰입니다. 분석 방법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계열 자료의 구성은 TCSI, 즉 트렌드, 사이클, 시즈널리티, 이레귤러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시계열 자료의 구성 4가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 변동입니다. 추세 변동은 시계열 자료가 갖는 장기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으로 짧은 기간에는 추세 변동을 찾기가 어렵고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장기간 혹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패턴의 부드러운 곡선의 연장선으로 표현됩니다. 한국은 지난날에는 10%가 넘는 고성장 추세를 이어가다가 추세가 바뀌어 저성장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순환 변동입니다. 추세 변동이 장기적인 경향이라면 순환 변동은 대체로 2에서 3년의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상향과 하향을 교대로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주기 혹은 수년간의 간격으로 주기적인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파도, 쌓인 곡선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것이 순환 변동입니다. 세 번째로 계절 변동입니다. 시계열 자료 중 일반적으로 계절의 영향과 사회적 관습에 따라 1년 주기로 발생하는 패턴을 갖는 변동 요인을 계절 변동이라고 하고 순환 변동과의 차이점은 주기가 짧아서 계절의 영향, 사회적 관습의 영향을 받고 1년이 주기입니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고 겨울에는 핫팩이 많이 팔리고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이 많이 팔리고 명절에는 재래음식 재료가 많이 팔리는 것들이 모두 계절 변동입니다. 네 번째로 불규칙 변동입니다. 불규칙 변동은 예측할 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우연히 발생하는 변동입니다. 시계열 자료에서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요인을 조정한 뒤에 나타나는 것이 불규칙 변동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측정하거나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파업, 전쟁, 그리고 홍수, 화재, 지진 등과 같은 재해가 불규칙 변동입니다. 이번 반란 사태 같은 것이 대표적인 불규칙 변동이겠습니다. 시계열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이고 또 한 가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경제 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를 나타내주는 지표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경기 동행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는 경기 선행지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등이 있습니다. 이 경제 지표 중 대표적으로 경기 동행지수와 경기 선행지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동행지수란 무엇인가? 현재의 경기 동향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를 경기 동행지수라고 합니다. 지금 한파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현재의 기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온도계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켜서 온도를 확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의 현재 기온이 얼마나 되는지, 따뜻한 봄날인지 더운 여름날인지 추운 겨울날인지 알고 싶다면 경기 동행지수를 살펴보면 됩니다. 경기 동행지수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7개의 지수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비경기적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계절 변동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고 산출합니다. 7개의 지수는 광공업 생산, 소매 판매액, 서비스업 생산, 건설 기성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선행지수란 무엇인가? 장래의 경기 동향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를 경기 선행지수라고 합니다. 보통 3에서 6개월 후에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속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온 나라가 무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국가적인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도 궁금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을 국가가 무당을 찾아가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한 예측 모형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경기 동향을 수치로 산출해냅니다. 예를 들면 선박의 수주와 같은 계약이 있습니다. 수주를 받은 모든 계약이 돌발 상황에 파기될 수도 있는 등 모두 자리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주를 많이 받았고 수주액이 증가하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면 소비자의 소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이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8개의 지수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산출합니다. 8개의 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 기대, 기계류 내수출하, 건설 수주액, 수출입 물가 비율, 구인 구직 비율, 코스피,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그런데 경기 동행지수와 경기 선행지수와 같은 지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장기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래서는 뭔가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된 경기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파악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입니다. 순환 변동치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배제하고 경기의 단기적 상승과 하강을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추세치 100을 기준으로 순환 변동치가 100보다 높으면 추세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추세 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치의 높고 낮음보다는 추세 방향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산업활동 동향에 수록된 지표들은 크게 생산, 소비, 투자, 경기, 공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지수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소비 동향의 소매 판매란 무엇이고 소매 판매는 왜 중요한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대량으로 물품을 사오는 것을 도매라고 하고 일반 시민들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직접 물품을 사는 것을 소매라고 합니다. 도매는 거래 단위가 큰 만큼 푼돈인 소매보다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도매는 중간 유통의 과정이고 최종적인 소비는 결국 소매이므로 소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경제 전문가가 가장 주목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가 소매 판매입니다. 일반 시민의 지갑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판매가 줄어든 도매에서는 주문을 넣을 수도 없고 주문이 줄어든 결과 공장은 멈추고 수입은 줄어들 것입니다. 공장의 직원들은 해고될 것이고 수입상의 폐업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악순환이 반복되며 경제는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경제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소매 판매입니다. 그러니 소매 판매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기준년을 설정하고 소비자들이 과거와 비교하여 얼마나 돈을 쓰는지 조사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커지면 소매 판매액 지수는 상승하고 소비가 줄어들면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하락합니다. 이 소매 판매액 지수는 연속 감소가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이 심하게 나쁜 것이 아니라면 이미 감소한 수치에서 또 감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밑지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산입니다. 2024년 12월에 전 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 광공업이 5.3%, 금융, 보험 등 서비스업이 1.2% 생산이 증가하여 지난달 대비로는 2.3%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4%가 증가하였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기장비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 의약품 등에서 생산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 스포츠, 여가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운수, 창고, 금융, 보험 등에서 생산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서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에 4.6%, 2023년에 1%에 이어 너무 좋지 않았던 2023년에 대한 기저효과에 의한 증가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74.5%, 2023년 71.9%로 역시 기저효과에 의한 것입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금융, 보험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서비스업 생산의 감소는 대부분 도소매업에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소비입니다. 2024년 12월의 소매 판매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모두 판매가 줄어 지난달 대비로는 0.6%가 감소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난달 대비 화장품, 의약품 등이 1%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승용차 등 내구재 6.7% 감소, 차량 등 비내구재 1.8% 감소, 의복 등 준내구재 3.1%가 감소하면서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 모두가 감소한 것입니다. 2024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서 소매 판매액 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 3.1% 감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1.4%, 의복 등 준내구재 3.7%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가 감소하였습니다. 4분기는 지난 분기 대비 0.6% 감소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1%가 감소입니다. 2022년 총 0.3% 감소, 2023년 총 1.5% 감소, 2024년 2.2% 감소로 3년 연속으로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면세점 3.1% 증가, 무점포 소매 2.4% 증가하였으나 전문 소매점 3.4% 감소,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4.1% 감소, 슈퍼마켓 및 잡화점 5.9% 감소, 백화점 3.3% 감소, 대형마트 2.3% 등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갈수록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감소폭 확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투자입니다. 2024년 12월의 설비 투자는 선박, 항공기 등의 수입이 늘어 운송장비 39.1% 증가, 정밀기기 및 기계류 1.9% 증가로 지난달 대비 9.9%가 증가하였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8.5% 증가, 선박, 항공기 등 운송장비가 27.8% 증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1%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기계 수주는 공공과 민간에서 수주가 모두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감소하였으며 건설 기성은 건축에서 6.8% 감소, 토목에서 11.4%가 감소하여 공사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가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서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및 선박,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기계 수주는 공공 및 민간 운수가 모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기성은 토목에서 늘었으나 건축에서 공사 실적이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가 감소하였고 건설 수주는 철도, 궤도 등 토목에서 줄었으나 주택 등 건축에서 수주가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가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 18.5%가 감소한 영향으로 기저효과에 의한 결과입니다. 2024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서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은 국산이 전자통신, 자동차 등에서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자통신, 화학제품 등에서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가 감소하였습니다.
최종 소비재가 줄었으나 최종 자본재가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하였으나 중간재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점유비는 28.3%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중간재의 공급이 감소했다는 것은 제조업의 생산 감소, 수출의 감소로 이어졌음을 뜻하고 고용 및 소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입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와 관련하여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건설 기성액 등이 감소하였으나 광공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여 지난달 대비 보합을 나타내었고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와 관련하여 장단기 금리차가 증가하였으나 경제심리지수, 기계류 내수출하 지수 등이 감소하여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순환 변동치가 2분기 이상 하락하면 수축 국면, 2분기 이상 상승하면 확장 국면으로 간주합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2023년 9월 이후로 꾸준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6분기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수축 국면이라고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지표가 현재까지와 반대 방향으로 2분기 이상 연속하여 움직이면 이 시점을 경기 전환점 발생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로 보아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IMF 외환위기는 공식 발표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외환위기 기간은 1997년 11월 22일부터 2001년 8월 23일까지입니다. 이 당시를 겪은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기가 IMF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그저 단순한 표현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소매 판매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 판매는 연속 감소가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영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감소한 수치에서 또다시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인데 IMF 시기에는 그 어려운 연속 감소가 5분기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IMF 시기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당시 소매 판매 그래프에서 붉은색 투명한 박스가 IMF 외환위기 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 1997년 4분기부터 1998년 4분기까지 연속으로 소매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겪은 경제적인 위기는 모두 외부의 재난 상황에 의한 위기를 맞이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일 쇼크, 채권 대학살,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모두 외부 요인에 의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현재 우리가 맞이한 위기는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일까요?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서 소매 판매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소매 판매가 3년 연속, 무려 11분기 연속 감소한 것인데 이는 한국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장 기록입니다. 그 어렵던 IMF 외환위기 때도 5분기 연속 감소한 소매 판매가 그 어떤 외부의 위기도 없이 11분기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반란숙의 윤석열의 집권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정확히 2022년 2분기부터 소매 판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집권 기간 내내 감소한 것입니다. 문제는 11분기 연속 감소에 더해 감소 폭이 2022년 0.3% 감소, 2023년 1.5% 감소, 2024년 2.2% 감소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자 신뢰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 위축이 가속할 위험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더 위험한 상황, 즉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적으로 일으킨 경제 붕괴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이고 치료해보지 못한 질병입니다. 수술을 해야 할 시기에 일부러 죽어가도록 방치하면서 마약성 진통제만을 처방하고 있는 경제수장이라는 돌팔이들을 담당의에서 배제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술, 그 첫발은 반란 세력의 척결입니다. 일단 시작해야 성공도 실패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 발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